우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반란군을 들어라. 무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저 마지막 말이 참 잊혀지지가 않네요. 석 달 전에 김용현 국방장관 분명히 우리 군도 계엄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석 달 뒤에 이제 현실이 됐어요.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이게요, 이제 법적인 부분을 살펴볼 문제가 뭐냐면 내란죄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게 만약에 다 되짚어 봤을 때 이 밤사이 일어났던 엄청난 일들이 만약에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계엄으로 결론이 나면 계엄군이 아니라 반란군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뭐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도 그 베일에 쌓여 있는 계엄사령관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육군참모총장의 박안수 총장, 별 4개 사성장군이 계엄사령관에 됐어서 1968년생 육사 46 출신인데 뭐 초고속 성진도 성진이지만 김진욱 대변인 야권에서 하는 얘기는 왜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혔냐 이걸 두고도 여러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합참의장이 군 서열 1입니다. 그게 지금 해군 출신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대리해서 최고의 이 군대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합참의장, 군 서열 1위인 사람이 그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라는 것은 해군인 지금 이 합참의장보다는 이 김용현 장관, 국방부 장관이 육사 출신 아닙니까? 육사의 직계 후배인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총장이 훨씬 더 이 직할적으로 관리하기가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지난 2016년도, 17년도 이때 청와대에서 발견된 계엄 문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됐던 보고서가 있는데 이번에 그 보고서를 참고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촛불 집회가 막 일어나니까 당시에 이제 검토 정도였다 기무사 관련이 있었는데 이런 문건을 참조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봤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의 합참의장이 아니라 군서열 1위가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힌 거 아니냐는 얘기. 근데 이 계엄사령관은 어제 어젯밤 11시 그 포교령 이후에도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어떤 조치나 행동을 즉각적으로 한 것도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엄사령관의 면면을 살펴봤고 내란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 텐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제부터는 좀 법적인 부분인데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쟁점. 계엄 선포한 때는 대통령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되고 또 하나 형법 제87조 이 내란죄가 중요한데 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그러니까 이게 계엄군의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란 의혹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본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제 앞서 뭐 한동훈 대표나 민주당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었다라는 부분은 저런 절차적인 부분, 그러니까 헌법 77조에 국회에 통고를 했는지 여부를 뭐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통고도 하지 않았고 뭐 국무회의 심사가 있었는지 여부, 물론 지금은 국무회의가 사전에 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절차적인 요건들이 지켜졌는지와 그리고 계엄을 선포할 만한 실질적인 요건이 있는지를 따져야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헌법 상의 국가 비상 상태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요건도 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비상 계엄은 위헌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도로 이 비상 계엄 선포와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온 것, 이것 자체가 내란죄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란죄라는 법은 사실은 조문은 형법 87조에 있고 뭐 국헌 문란이라든지 국토 참전의 목적이 있고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 국토 참전이라고 한다면 영토의 일부에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뭐 불법하게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국헌 문란의 목적은 법의 절차 없이 기능을 소멸하게 하거나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때는 그러면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와서 사실상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려는 부분을 방해하려고 했거나 그 권한 자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국헌 문란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내란죄의 목적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라고 보일 것 같고, 다만 폭동이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계엄군이 온 것 자체가 폭동이겠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저는 적어도 국회에 들어와서 헬기를 타고 그 완전 무장 상태의 그 최정예군이 들어와서 국회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그 사태 자체는 충분히 국민들 보시기에 그리고 법적으로도 폭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도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법조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이제 뭐 진입하는 저 과정이 당시에는 뭐 절차를 밟아서 요소를 갖춘 요건을 갖춘 정당한 계엄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되짚어봤을 때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법, 위헌 뭐 이런 부분들을 여야 대표들이 좀 했기 때문에 저 부분도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 내란죄. 사실 말이 상당히 무시무시한데요.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근데 내란죄 하면 막 그리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사실 만약에 이렇게 집행이 된다면 형이 참 무거운 게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저 당시에도 형식상으로다가는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합법적인 요건은 다 갖췄었죠. 그런데 저 당시에는 어쨌든 저 두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계엄령을 이용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라는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이 지위에 있는 분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우의 수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춘 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병력으로서 만약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이용되게 되면 그것도 협박이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논점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국회만 놓고 예를 들자면 국회의 기능을 폐지하는 거예요. 폐지하거나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상실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이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보면 내란죄의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물론 이게 뭐 예비음모죄도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해석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해제 요구 관련돼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군인들의 경례 출입은 별도의 다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됩니다. 직권남용죄 이런 것들은. 어쨌든 내란죄 구성 요건에 이런 해당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 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책임 공방이 더 가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의원님, 추가로 속보가 들어왔는데 저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미리 봤었는데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저희 안보근 기자의 현장 연결 때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동수 총리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이 수습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한동수 총리,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이동 중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보신 그대로 대통령과 대책을 논의할 것 같다. 한동훈 대표, 집권 여당의 이제 대표와 원내대표 투톱과 내각을 관할하는 책임지는 이제 국무총리가 만나서 대통령과 대책을 논의할 것 같다. 대통령실로.
그러면 이제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실에 있다는 얘기일 테고 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이 어제 국회 뜻을 받아서 계엄군을 철수한 이후에 뭐 이른바 두문불출 여러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 저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만나러 갔다? 그거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얼마만큼 이제 바뀌어 있는지가 저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 10시 30분경에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당시의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일반 국민의 그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 이후 일어난 그 발생한 상황에 대한 어떤 심각성, 위중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느꼈다면은 국무총리 여당 대표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지금의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지 이런 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제 그 계엄령 발동할 때 당시의 상황 인식의 연장선상이라면 또 별 회동이 별 소득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한다면은 저 회동이 또 빈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조 의원 말씀은 어제 대통령이 새벽 4시 한 30분쯤이었나요? 계엄을 해제하면서 이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원인을 야당에게 돌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는데 네. 이제 신조 의원 말씀은 대통령이 이제 뭐 한 만 하루가 지났지만 현실 인식과 상황 인식이 뭐 본인의 리더십 치명타 혹은 왜 난데없는 갑작스러운 예고도 없는 계엄에 대한 문제점 자각이 아니라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과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다면 실제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수습방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른바 뭐 빈손회동이나 혹은 뭐 그 약간 홀대 논란도 있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오늘 그 새벽 4시 반에 계엄령 해제 그거를 이제 육성으로 발표를 했는데 예. 그것도 이제 그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뭐 정확한 취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그런 해제 선언을 하는 게 마뜩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좀 했다 이런 또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계엄령 해제 선언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마지막에 그 특히 문장은 앞으로 국회에서도 뭐 야당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좀 뭐 했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뭐 경고성 뭐도 좀 이렇게도 읽혀지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뭐해서 송구하다라는 말이 없거든요. 예. 계엄령 해제 선언할 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의 사태가 제대로 풀리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의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우선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인식이라면 저렇게 만난들 뭐가 또 그냥 다람쥐 챗밖에 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 질문을 더 드리면 오전 상황에서 한 대표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 윤 대통령에게 뭐 김영현 국방장관 해임 등 해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네. 물론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 그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만 그건 저 자리에서 뭐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내기하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뭐 지금 제가 속보를 다시 한번 짚어볼 이유가 있냐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확실히 용산 대통령실 이동하는 건 맞고 한도수 총리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속보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저 정도 속보를 냈고요. 한동훈 대표가 갔다. 네. 탈당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네. 뭐 대통령도 그러면 본인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탈당을 받아들여야 뭔가 여기서부터 얘기가 풀린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제 행위가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면 저 대화가 생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걸 토대로 해서 대화가 진행돼야지. 내가 계엄 선포는 잘못한 거다.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였다. 신중치 못했다는 말을 예. 분명히 윤 대통령이 해야 된다. 예, 거기서부터 이게 출발해야지 뭐가 좀 하나라도 둘이라도 뭐 의미 있는 뭐 결과가 나오죠.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뭐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길게 말씀하시면은 별로 소득이 없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뭐 거국 내각도 해야 되고 그 수습 방안 중에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자연스럽게 개헌을 하면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대통령 임기를 줄여가면서 탄핵까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또 윤한 갈등을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어쨌든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 계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함께 수습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간점을 또 만나야 되고 친윤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의 실질적인 선포 요건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다수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근데 굳이 그랬으면 왜 이거를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몰랐을 리는 없고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와 만약에 허심탄회한 얘기가 있다 그러면 전향적인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수 있죠. 또 하나는 지금 계엄을 선포한 그 목적이나 이유가 만약 대통령의 흉중에 있다 그러면 탄핵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탄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 여러 가지 접점이 있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근데 탄핵을 감수한다는 이런 얘기나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여러 조치에 관해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만약에 면담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분위기나 어떤 그 뭐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저희가 예정이나 추측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 대통령의 만남이 그런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하다는데 또 하지만 또 이른바 지금까지 N차 윤한 갈등이라고 해서 뭐 지금 사태가 그전과는 뭐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뭐 비슷하다면 뭐 만나도 뭐 별다른 소용이 없지 않냐는 취지의 논평도 예상도 했기 때문에 일단 저 속보의 내용에 따르면 유축컨대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이 아마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것 같고 그러면 저 과정이 독대인지 아니면 앞서 만났던 총리와 추경 원내대표를 배석한 그러니까 그 행정부와 입법부 뭐 수장들의 만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속보 들어온 대로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 잠깐 갔다가 또 속보 들어오면 바로 만나볼까요?